자, 11조 우리 화학식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학식량. 화학식. 저번 시간 우리 마지막에 이게 화학식 했나요? 그래서 얘가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전자중식 뭐 이렇게 실험식이 있다라고 했지. 화학식의 양. 이렇게 화학식량. 그럼 이 화학식량이 뭘 나타낼까요? 화학식에 이 양이 무슨 양을 나타낼까? 무슨 양 나타낼 것 같아? 질량. 질량. 이 화학식의 양은 질량을 나타내요. 화학식의 질량. 그럼 화학식 안에 선생님 뭐 있다고 했어? 분자식, 시성식, 실험식, 구조식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안에 화학식 안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원자의 질량쯤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량 이건 분자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실험식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선생님은 이제 대부분 책에 이제 분자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거 그냥 통칭해서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화학식량, 그러니까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선생님 저번 시간에 분자는 뭘 분자라고 했어?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얘기했지. 그럼 걔를 분자량 썼다가 원자량 썼다가 막 구별해서 써야 되니까 그냥 통칭해서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화학식량 얘는 뭐냐면 원자량, 원자의 질량의 총합이야. 원자량의 총합. 자, 이걸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쯤 된다라고 했지.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정도 돼. 지금 니네와 나 사이에 원자가 있나요? 니네와 나 사이에 원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공기 있잖아. 원자가 있단 말이야. 보이니? 안 보이지. 왜?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워.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공기가 있는 게 느껴져. 천천히 움직이면 안 느껴지는데 손을 막 빨리 움직이면 손에서 바람이 느껴지지. 이건 원자가 있다는 얘기. 원자가 나한테 부딪혀서 느껴지는 거니까. 그럼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인데 원자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해.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적 질량이요? 상대적 질량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몸무게가 100kg 사실 뭐 질량을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몸무게가 뭐 우리 일상 평균으로 100kg이고 네가 50kg이라고 쳐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100이고 넌 50이야. 그럼 내가 10이면 넌 얼마야? 5. 내가 2면 넌 얼마야? 1이 되겠지. 내가 1이면 넌 얼마가 돼? 0.5가 되겠지. 내가 80이면 너는 40이야. 그럼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얼마면 너는 얼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값이 바뀔 때마다 네 값도 계속 바뀌고 있지. 근데 뭐는 안 바뀌어? 선생님 몸 질량이 내가 100kg고 제가 50kg이면 2대 1이잖아. 그럼 내가 1이면 0.5고 10이면 5고 2면 1이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면 제 값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쟤와 나의 몸무게비 2대 1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자의 실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했지? 내가 얼마면 네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원자도 원자량이 기준이 되는 원자량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한 건데 그럼 기준이 필요해. 그럼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할 거니? 그래서 어떤 놈은 탄소로 기준으로 하고 어떤 놈은 수소로 기준으로 하고 어떤 놈은 산소로 기준으로 하고 어떤 놈은 질소로 기준으로 다 모여가지고 야씨 헷갈려 죽겠어. 야씨 하나로 통일해. 그래서 탄소 기준에 손 들어 수소 탄소 탄소 우와 탄소가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지? 몇 번? 6번. 자, 원자번호 6번인 탄소. 이때 여기 왼쪽에 질량수 써주지.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얘를 갖다가
10이라고 기준을 잡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고. 원자번호 6번인 탄소 질량수 10인 탄소를 10이라고 잡죠. 그럼 여기다 뭐 써준다고 했어? 질량수 써준다고 했지. 그렇다고 해서 질량수가 원자량이냐? 아니,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달라.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달라.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쓴 게 질량수지.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달라. 그냥 얘는 12로 잡은 거야. 자, 그래서 얘를 12로 잡았을 때의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원자량은 화학식량은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야. 그럼? 야, 원자 하나가 이거 12g이면 어떻게 해? 탄소 원자 하나면. 단위가 없고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다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랬는데 이제 실제 질량을 비교를 했어.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하고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4개의 질량하고 탄소 원자 3개의 질량이 똑같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7개의 질량하고 질소 원자 6개의 질량이 실제로 똑같더라. 오케이? 그럼 탄소를 12로 하면 12 곱하기 1이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탄소 원자 1개 질량은 수소 원자 12개 질량이 같더라 이 얘기야. 그럼 탄소를 12로 잡으면 수소는 얼마가 돼?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탄소를 12로 잡으면 산소는 얼마가 돼?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탄소를 12로 잡으면 12 곱하기 7, 84가 되니까 질소는 얼마가 돼? 14가 된다.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 선생님 왜 하필 탄소를 12로 잡아요? 100으로 잡으면 안 돼요? 1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탄소를 1로 잡았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12분의 1이 되겠지? 얘 1로 잡았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1로 잡았을 때는 무슨 값으로 나와? 분수값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12로 딱 잡았을 때 그럼 이렇게 보니까 탄소 12, 수소 1, 탄소 16, 질소 14 원자력 값이 이렇게 나와. 나트륨 23, 염소는 35.5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를 12로 잡았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몸무게쯤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탄소를 12로 잡았더니 다른 원소들이 가장 정수에 가깝게 나오더라. 그래서 12로 잡은 거야. 그러면 화학식량, 분자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화학식량, 원자량 총합이라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H2O가 뭐야? 물이잖아. 그럼 물 분자량 선생님 총칭해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다고 했어?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그럼 물 분자의 화학식량 분자량이라고 하겠지만 화학식량은 1이 2개고 16이 하나 있어. 그럼 토탈 얼마가 돼?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CO2 하면 이산화탄소지. 탄소가 12, 산소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32 더하기 12니까 얼마? 44 이렇게 돼. 암모니아는 NH3지. 그럼 질소가 14, 수소가 1이니까 14짜리 하나 1짜리 3개 있으니까 암모니아 분자량은 17이야. 이게 뭐라고요? 화학식량, 분자량. 이해되셨나요? 화학식량,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응용해서. 그럼 만약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니? 만약에 선생님 질량비를 물어봤어. 자, 질량비를 물어봤는데 물은 18이야. 그 중에 수소는 얼마 차지? 2를 차지하는 거지. 산소는 얼마 차지? 16을 차지하는 거지. 그럼 수소는 18분의 2 곱하기 100이 수소의 질량비야. 그럼 산소는 18분의 16 곱하기 100 한 것이 산소의 질량비야.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물이 18g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건 얼마를 차지해? 무조건 18분의 2를 차지하는 거니까 수소는 2g이 되고 산소는 16g이 될 거야. 그럼 만약에 물을 내가 90g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는 어떻게 돼? 90 곱하기 18분의 2를 차지할 거고 산소는 90 곱하기 18분의 16을 차지하겠네. 그럼 수소는 10g이 되고 산소는 얼마가 된다?
80g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9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나요? 화학식량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쭉 하다 보니까 탄소 12, 수소 1, 산소 16, 질소 14, 나트륨 23 좋았어. 근데 염소가 원자번호 17번이야. 원자량이 35.5래. 선생님, 이게 그냥 0.5 띄고 35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반올림에서 36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0.5 신경 쓰이는데? 안 돼, 안 돼. 얘는 35.5라고 하셔야 합니다. 35.5라고 하셔야 됩니다. 평균 원자량 학교에서 배웠니, 지금? 네, 아직 안 배웠어요. 평균 원자량은 아직 안 배웠어? 자, 선생님 평균 원자량 얘기를 해줄게요. 왜 얘는 35.5냐?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우고 나서 지워도 되지라고 물어보고. 지워도 되지? 뭐 별 책에 다 있는 거야. 자, 염소는 35.5야. 왜 35.5냐? 자, 그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을게요. 야, 우리 강의실에 있는 사람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니? 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 네 몸무게, 내 몸무게, 네 몸무게 더해서 어떻게 해야 돼? 3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각각 3으로 나왔는데 너는 몸무게 적은데 나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날 거고 나는 너 때문에 몸무게가 줄어들게 평균값을 내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고 점수 평균 낼 때 어떻게 모든 과목 점수 더해서 과목 수로 나누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균이야. 무슨 얘기? 선생님 평균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요? 얘는 여러 종류가 있나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동위 원소를 배웠어. 동위 원소가 뭐라고 했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 주기율 표상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게 동위 원소였지. 그럼 이 동위 원소들이 질량이 달라. 수소 1, 1 그냥 보통 수소하고 수소 1, 2 중수소하고 수소 1, 3 3중수소가 있으면 3중수소는 수소보다 3배나 더 무겁다고. 왜? 양성자독의 중간 질량수가 3이니까 3배 더 무겁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염소를 예를 들면요. 자,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야. 근데 얘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동위 원소. 자, 그럼 의문점이 생기지 않냐? 지금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자, 있는데 왜 수소는 그냥 떨렁 1이라고 쓰고 왜 염소를 따지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들으면서. 자, 염소 37짜리가 있어. 그럼 얘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비율이 이 질량수가 35짜리 염소는 75%가 존재해. 자, 질량수가 37짜리 염소는 25%가 존재해. 그럼 얘의 개수비를 구하면 어떻게 돼? 75, 25니까 개수비는 3대1. 즉, 4개 중에 염소 원자 4개를 내가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중에 3개는 질량수가 35짜리가 될 거고 확률적으로 4개 중에 1개는 질량수가 37짜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를 우리가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라. 그럼 모두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야, 35짜리는 100분의 75%가 존재하고 더하기 37짜리는 100분의 25%가 존재해. 그래서 35.5 이거 계산하면 35.5 나옵니다. 35.5야.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35짜리는 몇 개 있어? 3개 있어. 토탈. 그럼 37짜리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게 총 몇 개야? 4개니까 4로 나누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가 35.5야.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쉽지? 자, 더 쉬운 거. 자, 얘가 35짜리고 여기가 37짜리야. 자, 그럼 선생님 질문. 만약에 50%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평균 원자량은 얼마야? 36이겠지. 당연히 중간이 36이겠지. 절반 1대1이라고 한다면 50%라고 한다면 당연히 36이겠지. 근데 자, 비율이 3대1이야. 그럼 총 몇 칸으로 나누는 거야? 4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35에서 줄어들게 하는 비율이 누구의 비율이야? 35짜리 비율이 3개를 차지하잖아. 그 다음에 35에서 커지는 기온 37이 차지하는 거지. 이건 37이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35가 3개 차지하고 37이 하나 차지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되겠네. 그럼 여기 35하고 37이 2 차이 나는데 이걸 4칸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이 얼마야? 0.5지. 그럼 35.5야. 이 그림으로 하는 게 훨씬 쉽지. 자, 평균 원자량 35.5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이거밖에 안 나. 50%, 50%, 75%, 25% 이거밖에 안 나. 왜? 다른 거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복잡해서 요거 2개만 나올 거고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염소의 화학식량, 염소 분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원자라고 하기 전에는 다 뭐라고 했어? 분자라고 했지. 그럼 염소 분자의 화학식량은 얼마가 되겠어? 71이 되겠지. 맞나요? 71이 될 거. 35.5 곱하기 2니까 71이잖아. 근데 잘 봐. 이 염소 분자는 Cl과 Cl의 결합이야.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을 한 건데 염소 원자는 뭐라고 했어? 35짜리가 3개 있었을 때 37짜리가 하나 있잖아. 이쪽 염소 원자는 4개를 무작위로 뽑으면 35짜리가 3개 있었을 때 37짜리가 하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쪽 염소 원자도 35짜리가 3개 있었을 때 37짜리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조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하면 분자량이 얼마 나와? 70짜리가 나오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얼마가 나와? 72짜리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면 나와. 74짜리가 나오겠지. 그럼 염소 분자의 분자량은 70, 72, 74지 71짜리는 실제로 없다고요. 그럼 얘네가 몇 개 나와? 이쪽이 4개, 이쪽이 4개니까 4의 경우의 수가 4의 제곱계에서 16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70짜리가 9가지가 나오고 72짜리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니까 6가지가 나오고 74짜리가 몇 개 나온다? 1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토탈 1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지.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요거 정리. 사실 평균 원자량이 저 뒤에 2단원에서 나오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정리하세요. 아직도 우리 집에 피고. 이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문제.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어. 자, 그럼 공기의 조성 비율은 질소가 얼마 있어? 78%. 산소 분자가 얼마 있어? 질소가 78%, 산소가 21% 있지. 근데 만약 공기의 비율이 자, 질소가 80%, 산소가 만약 20%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따가 칩시다. 그러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일까? 계산해 보세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 아까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슬쩍 뭐라고 했냐면 질소 분자, 산소 분자라고 했다가 내가 분자를 지웠어.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니네 낚으려고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선생님 확실히 알으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질소나 산소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야? 원자라는 말이 없으면 다 분자지? 그럼 질소 분자 여기는 N2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산소 분자 O2를 얘기하는 거야. 14.4는 아마 N14하고 16을 갖고 해서 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 28, 여기 32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사실 얘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야 28짜리는 100분의 80이야 더하기 32짜리는 100분의 20이야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빨리 하자고. 자 질소 분자 28이고 산소 분자 32 요 범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50대 50이면 얼마가 되겠어 분자량이? 30이 되겠지. 32 맞니? 30이 되겠지. 근데 얘가 80, 20이니까 개수비가 4대 1이지. 그럼 몇 칸으로 나눠? 5칸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눴지. 그럼 여기서 32에서 줄어드는 4칸을 차지하게 되는 거 얘 누구의 비율이야? 질소 분자 M2의 비율 이렇게 되겠지. 8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탄소의 비율이야. 그럼 28과 32, 4를 몇 칸으로 나눴어? 5칸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이 얼마야? 0.8이지. 그럼 얘는 28.8이야.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약 28.8, 29가 되는 겁니다. 29.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공기보다 밀도가 큰 게 있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게 있어. 조금 이따가 이제 뭐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화학식량 얘기하면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헬륨 비행선 만들 때 뭐 써? 헬륨을 쓰지. 맞니? 헬륨을 쓰잖아. 그럼 왜 헬륨을 쓰냐 하면 헬륨이 공기보다 가벼워서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헬륨의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헬륨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으니까 위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지. 열기구 할 때 어떻게 올라가고 싶으면 막 줄을 당겼더니 확 막 불이 나와가지고 공기를 가열시키지? 그럼 공기가 가열되면 어떻게 돼? 샤르레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감소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 맞나요? 비행선 할 때 그렇게 되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미래 화학식량의 B는 밀도 B하고 동일합니다. 화학식량의 B는 밀도 B하고 동일하다. 왜 동일한지는 선생님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럼 헬륨은 원자량이 4. 그래서 화학식량이 4야. 공기는 얼마야? 29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스의 기본 원료 뭐지? 메테인 맞나요? 메테인은 CH4니까 얘는 화학식량이 16이야. 그럼 얘가 LNG거든? 그 다음에 우리 프로페인, 부탄가스 할까? 부탄은 C4H, 10이 부탄이야. 그럼 얘는 12 곱하기 4에 10도 하니까 얘는 화학식량이 58이야. 그럼 선생님 화학식량의 비가 밀도비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친구들 발표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야. LPG 가스가 노출되면 가스 경보기를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가스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가스 경보기를 아래에 설치하고 LNG 메테인 가스가 노출되면 이 LNG가 도시가스거든. 집에 들어온 도시가스. 가스 경보기를 위에다 설치해. 왜냐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 29가 되는 거니까 얘는 16이잖아.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LNG 가스는 메테인은 위로 뜨게 되는 거고 부탄과 프로페인 섞은 걸 우리가 LPG라고 하는데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가스 경보기를 아래에 설치한다. 그렇게 밀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의 비는 밀도비다. 이거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몰. 그 다음 쪽 몰 있지 몰. 몰. 자, 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환이한테 지환아, 선생님이 돈 줄 테니까 저 슈퍼 가가지고 계란 2판만 사와. 이렇게. 그럼 속으로 아이씨, 지가 갔다 오지 왜 날 시키고 난리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란 한 판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 계란 한 판이 몇 개인 줄 알아? 30개야. 30개. 계란 한 판에 들어간 게 30개야. 그러면 속으로 지가 갔다 오지 왜 날 시키고 난리야. 그러면서 속으로 근데 선생님이 계란 몇 개? 60개를 뭐 하려고 하지? 계란찜 하려나? 빵 만들려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진서야 가서 연필 3타스만 사와. 연필 몇 자루야? 18자루지. 한 타스가 12자루니까. 아니 18자루. 36자루지. 미쳤나? 36자루지. 연필 36개를 뭐 하려고 하지? 그럼 선생님 지금 한 말에 계란 2판. 그럼 계란 2판이 몇 개야? 계란 60개라는 걸 알아. 근데 그 질량 알아? 모르지. 60개 질량 어떻게 알아? 계란 60개 부피 알아? 모르지. 내가 연필 3타스. 연필이 36개라는 건 알아. 그럼 36개에 대한 질량 알아? 모르지. 부피 알아? 모르지. 개수 알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인 줄 알아?
우리 마트에서 파는 그 조그만 20kg 이거는 한 가마 아닙니다. 쌀 한 가마는 이렇게 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주황색 천 같은 걸로 돼가지고 쌀 한 가마는 80kg이에요. 그럼 쌀 한 가마가 80kg, 질량이 80kg인데 그 안에 쌀이 몇 톨 들었는지 알아요? 모르지. 그 쌀 한 가마에 부피 아나요? 모른단 말이야. 맥주 한 박스는 20병이고 소주 한 박스는 30병이고 개수만 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늘 한 접은 100개야. 마늘 한 접. 그럼 이건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한 타스, 한 판, 이런 것들은 개수, 쌀 한 가마, 뭐 질량, 개수만 표현하든지 질량만 표현하든지 부피면 1.5리터 콜라 1.5리터 들어있겠지. 병이 1.5리터니까 부피만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표현하는데 이 몰이라는 애는 이 몰로 우리가 부피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몰로 질량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몰로 개수도 표현이 가능해요. 내가 이거 계속 찍고 있나요? 자, 이 몰로 개수도 뭘로 표현하고 질량도 뭘로 표현하고 부피도 뭘로 표현해. 그럼 개수도 뭘로 표현하고 뭘도 개수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서로 전환이 되면 얘네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하면 이 몰이 얼마나 편리하니. 이게 부피도 되고 개수도 되고 질량도 한꺼번에 세 가지를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연필 두 타스 하면 연필 24개지. 그럼 그 24개 자루의 질량이 얼마인지 그 24자루의 부피가 얼마인지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게 그 단위가 몰이라는 거야. 얼마나 편리하니? 그러면 이제 귀찮겠지. 전환해야 되는 거. 뭘 누가 만들었어요? 귀찮아 죽겠네요. 근데 되게 웃기는 사실 하나가 이 몰 들어가잖아? 선생님이 봤을 때 못해도 30%는 애들 이해 못해. 더 우스운 거는 작년에 이제 고3 학생이 있었는데 고3 때 이제 화학 한다고 이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수능을 보겠다고 이제 화학 수능을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몰수도 못 구하는 거 뭐를 몰라. 야, 저는 화학 수능 본다는 애가 뭘도 모르면서 뭘 한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화학 4등급이에요.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뭘도 모르는데 화학이 4등급이라고? 저 내신 4등급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머지 니네 학교의 절반 애들은 그건 다 니 밑에 있는 애들은 뭘 모른다는 얘기네. 애들 몰라요. 저는 완전히 모르지는 않아요. 어렴풋이 대충은 알아요. 근데 왜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 못해? 지금은 살짝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애들 다 뭐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절반은 모른다는 거야. 일반고에서 충격 먹었잖아. 와. 근데 그건 알아. 이거 뭐를 하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어려울까? 아니 어렵진 않아. 그거 봐봐. 사람이 10명 있어. 그럼 팔은 몇 개 있겠니? 사람이 10명 있으면 팔은 몇 개 있겠어? 20개가 있겠지. 다리는 몇 개 있겠니? 20개가 있겠지. 그럼 머리는 몇 개 있겠니? 10개가 있겠지. 그럼 손가락은 몇 개 있겠니? 그러면 한 사람당 10개가 있으니까 20명, 이 손가락이 200개가 있겠지. 이거 물어보면 다 알지. 이 뭘도 그런 얘기거든. 근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몰에 대해서 한번 이게 다 바뀐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잘 봐. 자, 700m가 몇 킬로미터지? 0.7km. 오, 잘하잖아. 연필 6자루는 몇 타 쓰지? 2분의 1 타 쓴 걸 알잖아. 맞니? 그럼 왜 700m는 0.7km라고 대답을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1km가 1000m니까요. 그럼 당연히 700m는 0.7km죠. 왜 연필 6자루는 2분의 1 타스야? 한 타스가 12자루니까요. 절반이면 당연히 반 타스 2분의 1 타스죠. 그래! 그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어? 1km 기준이 1000m니까 700에서 1km의 기준으로 나눠준 거지. 내가 연필 6자루를 물어봤는데 연필 6개가 있으면 한 타스가 12개니까 한 타스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 몰도 1몰에 대한 기준값을 알면 그 1몰에 대한 기준값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그럼 우리는 일단 뭘 알아야 된다?
1몰에 대한 기준을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몰의 개수, 부피, 질량으로 1km, 1000m 끝이잖아. 뭐 1km가 기준이 다른 게 있니? 없잖아. 그럼 이 1몰에 대한 것도 개수에 대한 기준, 부피에 대한 기준, 질량의 기준이 다 똑같을까? 다르겠지. 그래, 그 다른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1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1몰에 대한 개수 몇 개였을 때 1몰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개였을 때 1몰계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계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요 숫자는요, 그냥 약속한 숫자가 아니야. 자,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하지? 배웠잖아.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얘를 숫자가 영어로 뭐야? 넘버 맞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넘버 누구? 아보가드로 넘버 NA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럼 얘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1몰의 개수. 1몰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그럼 이 아보가드로 숫자가 6.5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얼만큼의 숫자냐? 가늠을 해보면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떠가지고 숫자 세워. 모래 알갱이 숫자 세워. 그럼 이거 뭐야?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아니? 뭐 싸우자는 거지. 이만큼 모래 떠주고 모래 알갱이 숫자 세워. 그럼 그 셀 거야? 네가 세봐. 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 자,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선생님 모래 얘기를 했는데 모래가 어디가 많지? 바닷가 가면 많지? 바닷가 해수욕장의 모래알갱이 한 군데 해수욕장?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해수욕장? 아니고요. 전 세계 바닷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알갱이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에이 설마요. 아니야. 많은 숫자야. 또 간접 비교.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전부 다 한 100년 산다고 쳐. 그럼 80억 인구가 다 숫자 세. 너도 숫자 세고, 너도 숫자 100년 동안 숫자만 세. 밥도 먹지 말고 숫자만 세. 100년 동안. 그럼 1, 2, 3, 4 서로 세고 너도 1, 2, 3, 4 세고 나도 1, 2, 3, 4 세잖아. 그럼 80억 인구가 센 숫자를 다 합치도 못 세는 숫자래요. 그럼 선생님 한 100년 살면 이거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못 세지. 왜? 만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1000을 몇 번 세야 돼? 10번 세야 되잖아. 그럼 10만은 만을 만번 세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만을 10만 번 세야 되지. 그럼 1시,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이걸 이렇게 세다 보면 처음부터 세다 보면 이거 23승은 못 센다. 그리고 우리 유리구슬 있잖아. 유리구슬. 유리구슬 알지? 이렇게 조그만 유리구슬 있는 거. 이 유리구슬을 지구 표면에 덮어. 육지만? 아니. 그냥 지구 전체 바다 없고 지구 전체 표면에 덮어. 유리구슬을 1몰계를 덮잖아? 그럼 지구 전체를 약 63빌딩 높이만큼, 그러니까 100m 이상으로 다 지구 전체를 유리구슬, 그만한 유리구슬을 채우면 그만큼의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엄청난 큰 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개수에 대한 기준은 아보가드로. 그럼 이걸 아보가드로가 만든 건 아니야. 아보가드로가 결정한 건 아니야. 아보가드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 이름을 그냥 붙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에 대한 질량도 1몰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봐봐. 네가 10명 있었을 때하고 내가 10명 있었을 때하고 질량이 같을까? 다르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방금 뭘 배웠어? 아이고 선생님 뭘 하나 이따 선생님 지금 방금 뭐 배웠어? 화학식량 원자량을 배웠잖아. 그럼 수소가 10개 있었을 때, 그럼 수소가 이만큼 있었을 때하고 탄소가 이만큼 똑같은 개수만큼 있었어. 그럼 누가 무거워? 당연히 탄소가 무겁겠지. 그럼 탄소가 몇 배 더 무거울까? 탄소는 10이고 수소가 1이면 똑같은 개수만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2배 더 무겁겠지. 그러면 질량이라는 말은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 1몰에 대한 값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탄소 원자량이 12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기에다가 g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화학식량에다 g을 붙인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몰의 질량이라고 해서 몰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실제 질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야. 선생님 아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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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탄소 원자량이 10이잖아. 그럼 여기다 g을 붙였어. 그럼 이 안에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었다고? 1몰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탄소 12g 안에 1몰개가 들어있으니까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요 12g 안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뭐지? 흑연이 탄소로만 되어 있어. 그럼 우리 샤프심이 흑연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샤프심 100개를 이렇게 갖다 질량을 측정했더니 12g이었다라고 치자고. 12g 물론 안 되겠지만 샤프심 100개로. 그럼 샤프심 100개에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 질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약속을 한 게 아니야. 실제 질량이 그렇다는 얘기야. 한 개의 질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 12g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한 개, 이 12g인 거지.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12g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약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물 분자량이 얼마라고 했어?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18g, 화학식량 18g이야. 그럼 이 18g 안에는 수소는 무조건 얼마 차지한다고 했어? 18분의 2만큼 차지한다고 했지? 그럼 수소는 몇 g 들어있어? 2g 들어있고 산소는 그럼 몇 g 들어있어? 16g 들어있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얘는 몇 몰 들어있는 거야? 2몰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이 16g이니까 몇 몰 들어있는 거야? 1몰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총 원자는 몇 몰 들어있는 거야? 3몰 들어있는 거야. 여기 화학식량에다 g을 붙인 값이 1몰이 되는 거니까. 화학식량 18이니까 g 붙였지. 그럼 얘는 물 분자가 1몰이 있어. 그럼 얘는 물 분자가 1몰이 있으면 수소 원자는 2몰이 있고 산소 원자는 1몰이 있는 거야. 그럼 총 원자는 몇 몰? 3몰. 물 분자는 몇 몰? 1몰. 그 중에 수소는 2g을 차지하고 산소는 16g을 차지해. 지환이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고? 부피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부피. 자, 근데 부피는 무슨 상태였냐면 기체 상태만 가능합니다. 기체. 자, 그래서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표현하지. 그리고 고체 상태는 뭐야? 솔리드. 액체 상태는 뭐야? 액체 상태는 어떻게 표현해? 리퀴드. 이렇게 표현하지. 기체 상태는 어떻게 표현해? 가스. G 표현하지. 그 다음에 AQ. 이거는 뭐냐면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 아쿠아스에서 이 이온. 수용액 상태. 이온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부피는 무슨 상태만 표현이 가능하다고? 기체 상태만 표현이 가능해. 고체나 액체 상태였을 때는 기체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1몰의 부피는 얼마냐 하면 얘는 22.4L가 1몰이고 이 22.4L 안에 모든 기체는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선생님 아까 얼핏 언급을 했지만 아까 뭐 열기구 얘기하면서 온도가 올라오면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지. 그게 무슨 법칙이야? 샤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해. 이건 무슨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기체들은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어. 그러면 이 22.4L는 언제냐면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해. 이렇게 되죠. 0도씨 1기압 22.4L. 그래서 얘를 몰 부피라고 표현합니다. 1몰의 부피, 몰 부피. 그래서 0도씨 1기압 22.4L에는 모든 기체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아보가드로수만큼 들어있어. 그럼 44.8L에는 이거의 2배니까 어떻게? 2배의 개수만큼 들어있어. 이 말이야.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탠다드. 표준 상태, 표준 압력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온도가 템퍼러처지. 템퍼러처 프리시오에서 STP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기체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을 똑같이 복제해서 내가 한 100명을 복제했다라고 치자. 100명을 복제해서 이 안에다 강의실에다 채웠어. 강의실에다 막 채워서 막 위에 천장에 놓고 막 부셔놓고 해가지고 가득 나이 100명을 딱 집어넣고 문에 딱 닫았더니 꽉 찼어. 우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강의실 안에 내가 100명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진서 너도 똑같이 막 복제했어. 그럼 너 이 안에 몇 명이 들어갈까? 일단 100명보다 많이 들어가겠지. 너는 나보다 몸집이 작으니까. 선생님, 지금 똑같이 개수가 다른데 이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다른데요? 선생님 무슨 상태라고 했어? 기체 상태만 가능하다라고 했지. 선생님, 난 꽉꽉 채웠을 때는 우리 분자의 배열을 보면 고체들은 어때?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액체 상태의 분자 배열은 어때? 빽빽하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기체는 어때? 뚝뚝뚝뚝 떨어져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게 배열되어 있지. 그러니까 기체 상태만 가능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 분자가 있고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어. 그럼 여기에 0도씨 1기압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0도씨 1기압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리터에 산소 분자가 만약에 1000개가 들어있어. 그럼 이산화탄소 분자도 1리터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산소 분자가 커? 이산화탄소 분자가 커? 이산화탄소 분자가 크잖아. 그럼 누가 많이 들어가겠어? 빽빽하게 채운다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겠지. 산소의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기체 상태일 경우에는 얘가 1000개 들어있으면 얘도 무조건 1000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모든 기체가 다 똑같은 개수로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돼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가 있어. 뭐가? 기체 상태. 그러니까 기체들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이 안에, 그럼 이 안에 지금 현재 온도 현재 압력에서 이 안에 만약에 산소를 뭐 2몰개 채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체를 갖다 채워도 다 2몰개가 똑같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 거기 책에 있는 몰에 대한 개념 있는데 그거 정리. 선생님 그 다음에 몰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몰수가 뭐냐? 몰수. 우리가 몰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몰을 부피질량 개수로 표현하니까 이 몰수도 부피질량 개수로 다 해서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몇 몰이니 몇 몰인지 구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6.01을 6이라고 할게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개면 3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개야? 몇 몰개? 몇 몰개지? 2분의 1몰 맞나요? 그럼 어떻게? 3 곱하기 10의 23승 1몰개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3 곱하기 10의 23승계 2분의 1몰이잖아. 그럼 얘를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 쓰고 나눠주면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 이게 2분의 1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몰수는 어떻게? 개수에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이게 몰수가 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아까 탄소
12g 1몰이라고 했는데 그럼 탄소 6g이면 몇 몰이야? 탄소 원자량이 12가 되는 거니까 12로 나누면 12g이 돼야지 1몰인 거잖아. 근데 6g이니까 얘는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 되겠네. 하나 더 해볼까? 자, 만약에 물이 9g이 들어있어. 아니 36g이 들어있다라고 칠까? 물 분자량은 얼마야? 화학식량은 18이잖아. 그럼 18g이 되면 1몰인데 36g이니까 18로 나누면 얘는 몇 몰? 2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에서 뭘로 나눠주면 된다?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된다? 몰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700m가 0.7km가 되는 게 왜 그래? 700 나누기 1km의 기준 1000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러니까 1000분의 700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에서 1몰의 개수, 질량에서 1몰의 질량, 화학식량. 그럼 부피에서 1몰의 부피 22.4로 나눈 값이 몰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3개인데 개수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면 되고 또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에서 뭘 나눠주면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돼. 분자량. 그 다음에 또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에서? 부피에서 1몰의 부피 0도씨 기압 같은 경우 22.4L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1몰에 대한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1몰에 대한 기준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몰수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아보가드로 수를 해주면 되는 거고 질량을 구하라 라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을 해주면 되는 거고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 몰수 곱하기 22.4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몰수 구하는 거 선생님 표 하나 같이 해서 정리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1몰의 부피가 22.4라고 계산해라고 했잖아. 그러면 2분의 1몰은 얼마가 되겠어? 11.2L가 되겠지. 그래서 11.2L. 1몰의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2분의 1몰을 6 곱하기 10의 23승의 절반인 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메테인의 화학식량은 16이야.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 4개 있으니까. 맞니? 그러면 1몰이 22.4니까 5.6은 22.4의 2분의 1 하면 11.2. 11.2의 2분의 1 하니까 5.6이지? 이거는 2분의 1 두 번 했으니까 얘는 4분의 1몰이야. 0.25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4분의 1몰이 여기 있다고. 이게 분자의 몰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탄소 원자가 4분의 1몰, 수소 원자는 1몰. 그럼 16 곱하기 4분의 1몰이니까 얘는 몇 그램? 1몰의 질량이 16g이니까 4분의 1몰은 16의 4분의 1이 4g이 되겠지. 그럼 6 곱하기 10의 23승의 4분의 1은 얼마가 되겠어? 1.5 곱하기 10의 23승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질소가 14고 수소가 1이니까 여기 17이 되겠지? 근데 3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어. 그럼 몇 몰이야? 2분의 1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몰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질소 원자가 2분의 1몰, 수소 원자가 2분의 3몰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몰의 질량이 17g이니까 2분의 1몰은 어떻게 되겠어? 8.5g이 된다는 얘기지. 자, 1몰의 부피가 22.4니까 2분의 1몰은 11.2L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탄소가 2분의 1몰이고 산소가 1몰이래. 탄소가 1몰 되면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얘는 화학식량이 44인데 2분의 1몰 된다. 이해되시나요? 진서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마찬가지 2분의 1몰이지. 그럼 1몰의 질량이 44g이니까 2분의 1몰의 질량은 22g이 되겠네. 그 다음에 1몰의 부피가 22.4니까 2분의 1몰은 얼마가 돼? 11.2L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수는 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지. 자, 이건 포도당이야. 포도당 C6H12O6. 근데 여기 리터 보이시나요? 여기는 가스인데? 그럼 액체 상태는 부피 표현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다 부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화학식량이 180이야. 12 곱하기 6은 72에다가 1이 12개 있으니까 84에다 16 곱하기 6 하면 96이니까 180이 되는 거야. 화학식량이. 그럼 180g이 돼야지 1몰인데 90g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얼마? 2분의 1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포도당 분자가 2분의 1몰이래. 탄소가 6개 있어야지 되는데 2분의 1몰이니까 탄소가 3몰.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지. 2분의 1몰게 3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 거예요. 몰수로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수소가 6몰, 산소가 3몰 이렇게 되겠지. 개수는 3 곱하기 10에 23승.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나트륨이 23이고 염화이온이 35.5니까 얘는 58.5야. 그럼 얘는 몇 몰? 1몰이 있는 거야. 58.5g이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온을 쓴 거는 이건 뭐냐면 얘는 나트륨 이온이 1몰계, 염화 이온이 1몰계야. 그러니까 이온도 원자력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이온화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온식량 또는 실험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8.5.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화학식량이 111이야. 거기에 적혀있지. 칼슘은 40, 염소는 35.5. 그 밑에 적혀있지. 그러니까 71 더하기 40이니까 화학식량이 111이지. 근데 222g이래. 그럼 몇 몰이야? 2몰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칼슘 이온이 2몰, 염화 이온은 몇 몰? 4몰. 이온! 이건 이온이야, 이온. 그러니까 부피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한 거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현재 시간 9시 47분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 몰수 이거 시험을 볼 거고요. 자, 우리 숙제는요. 몰수 시험이 아니라 몰수 또 저거 할 거고